님들, 지금 전 세계 자금 시장에서 아주 기괴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거 알고 있었어?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대다수 개미들은 그냥 와, 기름값 또 오르겠네 하고 뉴스만 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월가의 진짜 큰손들은 전 세계 상업용 원유 재고가 불과 수주일 분량밖에 안 남았다는 비공개 데이터에 완전히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 기름 자체가 아예 증발하는 물리적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거지. 이 상황이 왜 소름 돋는 건 줄 알아?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아무런 공조 합의도 없이 완전히 결렬됐거든.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 체제가 통째로 붕괴하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야.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벌써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걸 대비해서 오만만으로 돌아가는 우회 송유관을 긴급하게 뚫고 있어. 멀쩡한 직진 도로 놔두고 산을 깎아서 돌아가느라 글로벌 물류의 한계 원가가 영구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좌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작살나게 될까? 단순히 뉴스를 요약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미국 실물 경제의 허리가 어떻게 잘려나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연준의 내부 노선 갈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싹 다 털어줄 거야. 34년 역사의 미국 대형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영업을 종료한 진짜 이유, 그리고 월마트와 하이엔드 건설사 톨 브라더스의 가이드라인을 뜯어보면 지금 거대 자본이 어디로 숨어들고 있는지 그 이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 이 흐름을 모르면 님들은 자산시장에서 영원히 눈먼 개미가 될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친 듯이 날뛰니까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18%를 돌파했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19년 만에 역사적 폭등이야.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긴축. 회귀 시나리오가 100%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지. 자, 과연 이 매크로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즉사하는 기업은 누가 될까? 그래서 오늘은 중동 분쟁에서 시작된 이 매크로 도미노 충격의 실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거대 항공사의 파산과 미국 실물 경제의 잔인한 양극화 흐름이야. 최근 미국 시장이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아주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어.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부문이 바로 항공 및 서비스업이야. 2026년 5월 2일부로 미국 초저비용 항공사의 개척자였던 스피릿 항공이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면 폐업과 청산 절차를 발표했어. 정부 구제금융 협상까지 최종 결렬되면서 모든 비행기가 즉시 지상에 묶여버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20년 만에 발생한 미국 대형 항공사의 완전한 증발이기 때문이야. 겉보기엔 그냥 항공사 하나 망한 것 같지만 자금 조달 비용과 유가 상승 압박이 실물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야. 스피릿 항공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원인을 뜯어보면 매크로 충격이 어떻게 기업의 숨통을 끊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 얘네는 팬데믹 이후 누적 적자만 25억 달러에 달했고 기단을 무리하게 확장하느라 고금리 리스를 잔뜩 당겨 쓴 상태였어. 설상가상으로 주력 기종인 에어버스 A320neo 엔진 결함으로 전체 비행기의 20%가 넘는 40여 대가 손님도 못 태우고 마당에 놀면서 막대한 고정 리스료만 낭비하고 있었지. 생존을 위해 추진했던 젯블루와의 합병마저 법원의 반독점 판결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항공유 가격이야. 쉽게 비유해줄게. 원래 몸이 약해서 인공호흡기 달고 겨우 숨쉬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방 안에 산소 항공유 가치를 완전히 빼버리고 병원비 리스 금리를 10배로 올린 꼴이지. 결국 1만 7천 명의 임직원이 길거리로 나앉았고 월 170만 명의 승객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터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항공사가 울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체력이 약한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서 즉사하니까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같은 대형 풀서비스 항공사들은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어. 얘네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항공유 인상분을 소비자 머리 위로 그대로 던져버리고 있거든. 실제로 위탁 수화물 요금을 약 28%나 기습 인상하면서 자신들의 마진을 보전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 비용의 전가는 유통업계에서도 기괴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 유통공룡 월마트가 2026년 5월 21일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견고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한 1,778억 달러를 찍었어.
근데 당일 주가는 오히려 7.3% 폭락하며 202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지.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급등한 유가와 물류비용 증가분이 매출 성장의 달콤함을 전부 상쇄해버렸기 때문이야. 월가의 큰손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유가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리스크를 본 거지.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까지 저렴한 상품을 찾아 월마트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황형 호조가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점이야. 이커머스 매출이 26% 급증하고 광고 사업이 37% 성장한 배경이지. 이 잔인한 차별화 공식은 주택 건설 시장으로 고스란히 연결돼. 미국 최고급 주택 건설의 지표인 톨 브라더스의 2분기 실적 보고서는 지금 자산 시장이 얼마나 지독하게 양극화되었는지 증명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딱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야. 첫째, 물리적 인도 속도의 둔화 고금리와 자재 운송원가 부담으로 주택. 인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4.1% 급감했어. 대형 건설사도 매크로 수축을 피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둘째, 수주잔고의 감소 모기지 금리가 6.49%까지 폭등하면서 대기 매수세가 수축해 수주잔고가 호수 기준 11% 줄었어. 셋째, 하이엔드 시장의 가격 독점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사는 최고급 주택의 인도 평균 단가는 오히려 8% 상승한 100만 달러를 돌파했어. 결국 중저가 서민주택 시장은 이자 부담 때문에 완전히 동결되는 반면 자산가들의 하이엔드 시장은 자산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덕분에 마진을 유지하는 극단적인 차별화 구조가 완성된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야. 이렇게 실물 경제가 아래에서부터 비명을 지르고 기업들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돈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 전격 교체됐거든. 시장이 아직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거대한 통화정책의 부메랑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리야. 다음으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19년 만에 폭발한 미국채 금리와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준비 중인 매파적 시나리오의 실체야.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중동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글로벌 자산 가격의 적정 수치를 완전히 리프레싱하는 거대한 도미노 충격으로 진화했다는 거야. 스피릿 항공의 파산이 증명하듯 고금리 리스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좀비 기업들은 신용경색의 칼바람을 맞아 시장에서 강제로 청산당하고 있어. 반면 강력한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항공사나 불황형 호조를 누리는 월마트, 그리고 부자들의 자금을 흡수하는 톨 브라더스 같은 하이엔드 주도주들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그들만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지. 돈의 흐름이 철저하게 비용 전가력이 있는 자에게로만 쏠리고 있다는 뜻이야. 표면적인 주가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통화정책 기조의 완벽한 대전환이야. 2026년 초까지만 해도 다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유가 폭등이 유발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미국채 30년물 금리를 5.18%라는 역사적 고점으로 밀어올렸어. 여기에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매파로 전격. 돌아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행보는 백악관의 저금리 압박 속에서도 금리 인하 편향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던진 거지. 지금은 단순한 가격에 싸고 비쌈을 논할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칼을 빼든 긴축 회귀의 국면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파국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려워. 케냐와 볼리비아에서 보조금 폐지로 유혈 시위가 터지고 뉴욕의 통근 열차가 32년 만에 멈춰서는 등 전 세계적인 민심 폭발이 정치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 각국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낮추는 SL 모벌 같은 임시방편 대책을 쏟아내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던지고 도망치거나 혹은 반대로 곧 반등하겠지 하며 맹목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극단적 선택은 아주 위험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만큼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데이터만 믿어야 할 때야.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시장이 아직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변수가 남아있거든. 바로 임시방편식 보조금 지급으로 연명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연쇄, 디폴트 채무 불이행 리스크와 미국 중앙은행 내부의 노선 갈등이 폭발했을 때 터져나올 진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카드야. 선물 시장은 이미 연말 인상 확률을 100% 반영하기 시작했고 이 자금 압박은 조만간 고평가 기술주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부동산 PF 자산의 목덜미를 잡게 될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일희비일비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돈의 도미노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읽는 눈이야. 시장의 규칙이 각자 도생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투자 방정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으로 진짜 인플레이션 비용을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강한 자산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지. 앞으로 이 냉혹한 생존 레이스에서 시장이 또 어떤 파괴적이고 새로운 신호를 보내오게 될지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님들에게 가장 먼저 배달해 줄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봐.